안녕하세요. 2학년 정법 42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42번째, 43번째, 44번째 디딤 영상에서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형사 절차와 관련된 여러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인권 보장과 관련된 제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학습지 127쪽, 교과서 148쪽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이 단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법적인 용어들,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자, 수사라든지 기소, 공판, 선고, 집행,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 다음에 고소, 고발, 뭐 집행유예, 선고유예, 그 다음에 가석방이라든지 보석, 뭐 이런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형사 절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형사 절차가 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127쪽의 내용입니다. 자, 형사 절차의 이해. 형사 절차라는 말 자체는 바로 이거는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형사소송법. 그래서 형사 절차의 의미는 뭐냐면은 국가가 뭐와 뭐를 통해 뭘까요? 그쵸, 바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이게 바로 형사 절차의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통해서 범죄 사실과 범죄자에 관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서 자, 뭘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죠? 재판을 통해서 그렇죠.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주고 그 다음에 또는 대안적인 처분으로서 제재 수단으로서 보완 처분을 부과하고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이렇게 수사와 재판 그 다음에 이 형벌이나 보완 처분을 선고하게 됐죠. 그럼으로써 집행하고 이런 과정이 바로 형사 절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 절차의 특징을 보면 형사 사건은 당사자의 요청 없이도 누가 개입하는 거죠? 바로 자,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 기관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며 그 과정에서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 국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공권력이 발휘되는 그런 시점에서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인권 보호가 필요하고 실제로 이러한 인권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죠. 그런 제도를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형사 절차의 흐름을 자, 도식화해 보면은 자, 먼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그렇죠. 수사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재판이 실제 이루어지는 과정, 공판이 되겠죠. 그리고 그 공판 결과 집행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수사에서 공판,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자 이렇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판으로 진행될까요? 바로 그 기소라는 절차를 통해서 공판으로 진행되겠죠. 자, 기소를 우리가 흔히 공소제기라고 얘기하고 이건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 했었죠? 그렇죠. 바로 검사가 갖고 있는 거고 검사의 어떤 권한이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검사만이 이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 독점주의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기소라는 의미는 재판을 청구하는 것,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로서 판사가 뭘 하게 되죠? 그렇죠. 바로 선고를 하게 된다. 법관 또는 판사가 선고를 하고 형이 집행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자, 수사 절차를 보면 수사는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수사의 원칙을 보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은 바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뭘까요? 이게 바로 그렇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서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 구속이 가능하고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알리고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긴급체포라고 합니다. 긴급체포 때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겠죠. 사후에. 그 다음에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의자 신분이라고, 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하기 전까지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는 바로 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사 절차를 보면, 수사 절차는, 자,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뭐에 의해서일까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고소와 고발이 되겠죠.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범 체포가 됐을 때, 범행 현장에서 어떤 잡혔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긴급 체포 또는 범인의 자수 또는 수사기관이 뭔가 어떤 정보를 얻어서 그런 뭔가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지 이런 것들이 수사 개시의 어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사로부터 뭐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영장을 발부하다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바로 영장 제도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수사가 끝나면은 그런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게 되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수사 기록 및 증거물을 함께 검찰에 보내는 과정을 통칭합니다. 그래서 검사의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자, 이런 게 이루어지면 수사가 종결되게 되죠. 검사의 공소 제기, 자, 뭔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이 되면 검사가 이제 공소 제기를 통해서 재판을 청구하는 거죠. 아니면 잘못한 게 없다, 죄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는 기소 또는 불기소 이렇게 되겠죠. 자, 검사의 공소 제기는 공소시효 이내에 해야 유효하다. 자, 법적으로 정해진 공소시효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공소시효가 없다면은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공소시효 이내에 공소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 좀 더 알아보면 수사 절차와 관련된 용어를 보면은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당사자가 하는 게 고소고 제3자가 하는 것이 바로 고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불기소 처분이라는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것으로 기소유예라든지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 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피의자 신분으로서 수사 대상에 대해서 계속 어떤 구속 상태에 있었던 사람,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람은 이런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한번 대답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이제 형사재판 절차를 보면, 자, 이제 기소가 됐죠? 기소가 됐다는 건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 기소 옆에 뭐가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공소 제기, 재판을 청구하는 걸 얘기한다는 얘기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 그렇죠. 바로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이게 바로 기소가 되겠습니다. 자, 검사만이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기소 독점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형사재판, 법원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소 제기 이후의 공판 절차로, 자, 모의 형사 책임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일련의 소송 절차다. 누구죠? 바로 피고인이 되겠죠. 기소 이전에는 피의자 신분이었지만은 기소 이후에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피고인 신분이 바뀐다는 사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누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둘이 되는데, 바로
원고는 검사가 되겠죠. 피고는 누가 될까요? 피고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라는 사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형사재판의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기소, 그 다음에 재판부 구성에서, 자, 중요 사건은, 자, 좀 가벼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법관이, 지방법원에서 한 명의 법관이 하겠죠. 단독 판사가. 그 다음에 중한 사건, 좀, 뭐 살인사건이라든지 강도사건이라든지 중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되죠. 지방법원 합의부가 되겠죠. 자,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자, 1심 재판을 한다는 거,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가 이루어지죠. 자, 이렇게 공방이 이루어지겠죠. 잘못이 있는지, 잘못이 없는지. 피고인이 유죄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와 논거를 제시하고 피고인은 자기 처지에서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 이런 심리가 이루어지고 검사의 의견이 진술되고 검사는 피고인의 죄의 경중을 파악하여 일정 형량을 어떻게 할까요? 자, 구형하게 됐죠. 자,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검사가 원하는 그런 어떤 형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 진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자, 그 다음에 선고는 판사가 선고하는 거죠. 심리 결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유죄가 입증되면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고, 유죄 판결의 유형에는 일반적인 형벌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유예, 자, 이런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검사나 피고인, 자, 검사도 할 수 있고 피고인도 할 수 있습니다. 상급법원에 뭘 할 수 있다고요? 자, 상급법원에 억울합니다, 다시 해달라고 그 재판을 다시 청구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상고라고 얘기합니다. 아, 상고가 아니라 뭘까요? 상고가 아니라 상소가 되겠죠. 상고는 2심에서 3심으로 요구하는 것이 상고가 되겠습니다. 상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